의여차 줄로 하나 되는 지구촌 2023 기지시 줄다리기 축제가 4월 19일부터 23일까지 당진시 송화읍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 및 기지시리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다채로운 행사,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체험 및 전시 행사가 함께하는 한민족 화합기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기지시 줄다리기 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당진의 아름다운 명소이자 새들의 쉼터인 소들섬이 있습니다. 이 소들섬에 한국전력이 송전탑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시민들이 반발하고 나선 지도 시간이 꽤 흘렀는데요. 어떤 갈등을 빚고 있는지 또 현재 어떻게 상황이 흘러가고 있는지 당진 소들섬 송전탑 건설 반대 시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김학로님과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삽교 일대 철탑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2021년 7월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소들섬 송전탑 문제가 거론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소들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요. 네, 그런데도 이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들섬에 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진에 소들섬이 있다는 거 시민들이 잘 모르십니다. 보통 바다에 섬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삽교천이 막히고 나서 삽교호수 내에 유속이 느려져 가면서 자연스럽게 퇴적층이 생겼고 섬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이름이 없던 무명섬이었는데 그 이름 없는 하중도를 마을 주민들이 이름을 지어가지고 소들섬이라고 이름을 명명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1900년대 거기가 자연스러운 솥벌섬이라는 게 있었고 삽교 호수가 생겨가면서 섬이 생겼고 그것을 2016년도에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소들섬이라고 했고 국가가 정식으로 2021년도에 소들섬으로 명명을 해서 지금은 지적도상에 소들섬으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한전이 추진하고 있는 송전탑 선로 사업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소들섬을 통과해서 아산시로 이어진다고 들었는데요. 이 송전탑이 세워지면 소들섬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이 문제점을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소들섬의 가장 큰 문제는 그곳이 철새 도래지로 의미 있는 섬이라는 점입니다. 소들섬에는 삽교천 유역에 있고 삽교천은 철새가 겨울 철새부터 여름 철새까지 철새가 서식하기 아주 좋은 지형,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다가 철새의 낙원이 형성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한전에서 송전 철탑을, 송전 선로를 송전 철탑 방식으로 철탑을 세워서 거기를 송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철새에게는 그곳이 위험한 곳으로, 그래서 거기서 송전 선로에 걸려서 죽는다든가 송전 철탑에 부딪혀 죽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송전 철탑을 세우는 것은 철새 도래지를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반대를 하는 겁니다. 아, 네. 그러면 이제 철새의 서식지를 조금 위협하는 그런 그렇죠. 행위겠네요. 네. 네, 그럼 주민들이 이제 당진시청 앞에서 102일 동안 천막농성을 이어간 끝에 이 소들섬 일대가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자세하게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제 삽교천 유역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아주 우리 어렸을 때부터 30년, 40년, 50년 전부터 거기에는 철새들이 계속해서 날라와가지고 머물다 가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진작에 당진시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곳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보존을 했어야 맞죠. 그런데 그게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송전 철탑을 한전에서 거기다 건설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여기에 송전 철탑이 들어서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하니까 당진시청에서 이 송전 철탑이 건설되는 소들섬 일대의 생태를 조사를 했고 그 과정에서 법정 보호종,
그리고 천연 기념물이 서식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됐고, 그래서 2022년 1월 28일부로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던 겁니다. 네. 그렇다면 아까 이제 이전에 당진시에서는 그 소들섬의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안 했다고 방금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그런 이유가 또 따로 있을까요? 그것은 당진시 행정의 문제이고 당진 시민 전체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당진은 어떻게 보면은 개발로부터 소외됐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무슨 산업 발전, 공장 세우는 거 이런 쪽에 관심이 집중됐던 거고, 실제로 중요할 수 있는 이런 야생 생물에 대한 문제, 이 자연의 생태, 이런 그 여러 가지 역사, 문화, 자연 자원 이런 게 있다는 것을 몰랐고 소홀히 했죠. 그래가지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하게 야생생물이 많이 오고 철새가 많이 도래하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든가 아니면은 천연기념물로 지정해가지고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지 못했던 거죠, 지금까지는. 네. 그럼 이제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됐고 또 작년 11월에 있었던 법원의 본안 판결도 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당진 시민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이 당진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에서 공사를 강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은 한전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개발 독재 시절에나 통했던 개발 독재 시절에 한전에게 보장해 줬던 그런 법률에 따라 가지고 한전은 지역 행정이라든가 지역 주민의 이해 이런 것은 염두에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 정부 중앙정부에서 한국전력을 통해서 전력 공급이 필요하고 그 전력 공급을 통해서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그런 측면만 부각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기업이라든가 중앙정부 이쪽의 입장을 지방의 희생, 지역의 희생, 지역 주민의 어떤 안정을 해치는 그런 일을 서슴없이 벌인다. 그래서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송전탑 문제가 야생생물 보호구역, 이 새들의 서식지를 뺏어간다는 문제도 있지만 또 이제 시민들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예,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보통 그렇게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설, 산업시설 이런 것이 들어서면은 지역 주민이 희생을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냐. 그리고 뭐 사람도 많이 안 사는 지역에 꼭 지중화가 필요하다든가 거기는 송전선로가 들어서면 안 된다든가 하는 주장이 의미가 없지 않냐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인간이 혼자만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런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게 된 거죠, 지금은. 그래서 종의 다양성, 인간이 아닌 다른 종류, 새가 됐든 야생생물이 됐든 뭐 동식물이 됐든 이런 다양한 종류의 종이 어울려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차츰 대중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이 야생생물 보호구역은 보존이 돼야 된다. 이런 게 인식이 전환이 돼서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한국전력의 송전탑 공사를 강행한 문제와 관련해서 또 차량 시위, 또 천막 농성 등의 주민들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네, 저희도 그 현장에 다녀왔었는데요. 지난 1년간 어떻게 싸워오셨는지 또 지금 현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상황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진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송전 철탑이 들어선 곳입니다. 그런데 우강면만 당진 모두 14개 읍면동이 있는데 우강면만 제외하고 모든 읍면동에 송전 철탑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이 송전 철탑으로부터 보는 피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당진에는 송전 철탑이 들어서면 안 된다.
그래서 우강 면민이 중심이 돼서 송전탑 건설 반대 투쟁을 9년째 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부각됐을 뿐이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반대 투쟁을 했던 겁니다. 그 9년의 세월을 통해서 많은 지역 주민들에게 송전철탑 건설의 문제점, 그리고 야생생물 보호 구역인 소들섬의 송전철탑이 들어서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했고, 그 결과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차량 시위로 이어졌고,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배경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농성을 지금 뭐 150일째 이렇게 하고 있고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고, 많은 분들이 지금은 혼자서 이렇게 싸웠고, 그 부장리, 요강면 부장리, 신촌리 주민들 중심으로 투쟁을 했었던 건데,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거기에 공감하고 함께 해주고, 농성장에 찾아오셔서 격려해주고, 이렇게 해서 힘을 얻고,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천막 농성이 이제 150일 정도 지났다고 하셨는데, 네. 혹시 철거 계획은 따로 있으신 건가요? 지금 우리는 송전철탑을 지중화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송전 선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전력이 필요하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리고 송전 선로를 통해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다만 그 방식을 지중화를 통한 방식을 원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그것이 관철되느냐 마느냐 이거 가지고 계속해서 다툼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함께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중화를 통한 송전선로 건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중화 건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시민들도 많을 것 같아요. 왜 지중화 건설에 대해서 이렇게 요구를 하고 계신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 첫째로는 지중화 건설을 하게 되면은 일단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송전선로 건설을 통해서 혜택을 보는 그런 사람들은 있는 거거든요. 이 송전선로가 아산에 있는 삼성전자를 위해서 송전선로가 철탑을 세워가지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 삼성전자가 절대적인 이익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송전선로가 지나감으로써 삼성전자는 이익을 얻을지 몰라도 지역 주민은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그것을 부담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송전선로가 지남으로써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은 송전선로로 인해 가지고 뭐 건강의 악화, 그 다음에 경제적인 피해, 다양한 피해를 봅니다. 이익 보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된 곳입니다. 그러면 야생생물 보호구역에 송전철탑이 들어선다는 것은 야생생물이 살 수 있는 공간을 파괴하는 것이고, 그 철새 도래지, 말 그대로 조류의 천국, 이 소들섬 일대가 야생생물이 살아가기 어려운 조건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중화를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관철돼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네. 지중화를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지중화를 하게 되면은 일단 현재 과학적으로 그것조차도 이제 위험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은 지상을 통해서 전력이 공급되는 거에 비해서 현저하게 피해가 줄죠. 어쨌든 고압 전류가 흘러 나가는 선로이기 때문에 그 고압 선로에서 나오는 전자파에 의한 피해는 지금 현재 확인된 것만 해도 반경 1km 이내에 있는 생물이 살아가는데 그야말로 건강 자체가 파괴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게 이제 과학적으로 입증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송전선로 주변에 사는 사람은 절대적인 피해자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네. 철새 도래 기간이라 또 공사가 중단됐던 작년 11월 30일부터 3월 사이에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종 1급인 흰꼬리 수리가 발견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전에도 저어새, 또 가총오리 등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을 발견했지만 한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네, 이번에 발견한 흰꼬리 수리도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까 봐 걱정이 되는데요. 네, 흰꼬리 수리 발견이 공사 중지 요구에 좀 더 큰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건가요? 예, 기대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국전력은 당진에 송전선로를 공급하고 송전 철탑을 통해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꼼수를 썼습니다. 그 꼼수 중에 하나가 야생생물 보호구역 보존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야생생물 보존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여기다가 철탑이 들어서면은 야생생물 보존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보완 대책을 세워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전이 보완 대책을 어떻게 세웠냐면은 공사 작업하는 구역 내에서 야생생물 보호에 필요한 법정 보호종이 발견되면은 법정 보호종의 서식지가 발견되면은 즉각 공사를 중지하겠다. 이런 문서를 통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지금 돌아오니까 한전이 자기 발목을 잡은 꼴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대로 하면은 그 소들섬에는 다양한 야생생물이 서식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흰꼬리 수리, 그 다음에 황새, 모두 19종, 전체 합하면 약 30만 마리의 야생생물이 서식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한전이 지금 해야 될 일은 공사를 재개할 것이 아니라 공사를 중지해야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전이 약속대로, 그야말로 공기업이잖아요. 정부가 투자한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한전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전은 지금 즉시 자기들이 원래 약속한 대로 소들섬에서 야생생물 법정 보호종 1급이 발견이 됐고 서식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방금 말씀해 주셨던 이 공사중지 요청 공문과 관련해서 당진시에서는 이 사안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건가요?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물론 행정당국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로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은 이미 한전 스스로가 약속한 게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전이 만약에 작업구역 내에서 이 법정 보호종이 발견이 되면은 즉시 공사를 중지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당진시에서는 그 약속을 이행하라.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하면 됩니다. 근데 그런 적극 행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한전에서는 어떻게 보면 마음 놓고 공사를 해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게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당진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이고, 특히 이제 그 시 입장에서는 이 한전을 상대로 해서 무엇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이 개발 독재 시절부터 정부에서 법으로 이 한전에게 전력 공급, 전력 생산 공급, 이거에 필요한 모든 법적 조건을 다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결정되는 사안을 지방행정에서 그것을 막아내기가 어려웠던 게 지금까지의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당진시 공무원은 말 그대로 하위직의 말단 공무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중앙정부가 결정된 거를 우리 지방정부 말단 공무원이 어떻게 막냐 하는 패배의식, 이런 게 가장 크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지방행정에 대한 책임을
지방 공무원이 책임지고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한국전력이 송전선로를 건설해 나가는 과정에서 산업자원부에서 허가를 받고 공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지방행정이 책임이 있는 인허가권이 있습니다. 개발 행위를 어떻게 할 건지 그걸 당진시청에 문서로서 허가를 요구하고 그걸 인정해줘야 작업을 하는 겁니다. 공사를 철탑만 세울 수는 없잖아요. 철탑을 세우기 위해서는 들어가는 도로가 필요하고 뭐 적치장애라든가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런 권한은 전부 당진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권한을 충분히 행사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지방행정의 책임, 지방자치시대에 맞게끔 자기 역할에 충실하라 이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당진시 공무원들은 책임을 가지고 당진시의 어떻게 보면 자치시대에 맞는 그런 적극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당진시장 만나서 면담을 나눴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조금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송환 시장께서는 공공연하게 한전은 문제가 많다. 당진 시민을 너무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있다 하는 점을 인정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소들섬 일대에는 반드시 지중화가 필요하고 지중화를 추진하겠다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9년째 싸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즉시 공사를 중단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행정당국에서는 법적 고려 이런 것도 충분히 해야 되는데 주민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사 중단을 요구하니까 그런 점에 대한 어려움 이런 거를 호소하셨고 반면 주민 입장에서는 공사 중단이 맞지만은 그런 문제가 있다면은 그것을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당진시 행정이 그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민관이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힘을 합해서 한전을 상대로 지중화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자. 그래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그렇게 해서 한전에 대항하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역사에서 한전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첫 번째 사례를 만들어 보자. 이게 논의의 논점이었습니다. 그렇게 결과 그렇게 이어졌습니다. 네. 그럼 당진시장도 이 사안과 관련해서 공감을 해주셨다는 이야기네요. 네. 네. 긴 시간 소들섬을 지키기 위해서 마을 주민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네, 시민대책위에서도 1일부터 송전선로 연결 공사를 저지하기 위한 반대 투쟁 집회를 개최했다고 들었는데요. 이 시위가 어떤 건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3월 31일까지는 법적으로 공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전에서. 4월 1일부터 철새가 이제 완전히 뭐 그거는 환경청이라든가 환경부의 규정에 따라 그렇게 했던 건데 이제 공사를 재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던 거죠. 그래서 4월 1일부터 공사를 하겠다고 했고 당진시에 토지 점용 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당진시가 반려를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불법인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발행위 인허가권을 당진시청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당진시가 허가를 안 해준 거죠. 그래서 문제는 그 불법 공사를 재개하게 되면은 안 되잖아요. 시민들이 당연히 막아섰는데 그 자리에 우리 당진시청의 관계자들이 오셔서 불법 공사 현장을 확인하고 시장에게 보고해서 불법 공사 중지를 요청하고 명령하고 하는 이런 일련의 행정조치를 취해 주길 바랬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타깝게 지금 한 3일째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농성을 하고 있는데 한전은 그런 것과 아랑곳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사 재개를 해서 활성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1일부터 다시 공사가 재개가 들어가는 거죠? 재개가 됐고 당진시에서 허가를 안 해주니까 사규정 건너 아산에다가 아산시의 협조를 받아서 거기에 공사장을 만들고 각종 자재, 시설 이런 걸 다 설치해서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공사 강행과 관련해서 앞으로 또 향후 대응 계획이 또 있으십니까? 우리는 한전의 이런 얍삭한 꼼수, 정당한 방법으로 책임 있는 공공기관으로서 정당한 방법으로 공사를 하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산시에서 공사를 재개해서 아마 머지않은 시간 내에 공사는 끝날 것 같습니다. 한전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법원에서 공사가 다 끝났으니까 굳이 이 재판이 왜 필요하냐? 재판에서 우리가 한전이 지게 되면은 지금까지 들인 공력이 다 하루아침에 무너질 텐데 그렇게 하면은 손해가 말 그대로 세금으로 그렇게 많은 손해가 날 텐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공사를 강행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마을 주민들 위주의 투쟁을 했었는데 당진 시민 전체에게 많이 알리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산 시민들과 같이 힘을 좀 합해서 연대 투쟁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4월 5일 이후에 그 아산 시민사회 단체 협의회에서 아산 대읍리의 공사 현장에 집회 신고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산 시민들과 함께 아산에 가서 연대 투쟁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널리 알리는 일, 우리 소들섬의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어떻게 보존할 거냐, 이런 걸 널리 알리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투쟁을 할 생각이고, 두 번째로는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법원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본안소송에서 한전이 얼마나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널리 확인하는 그런 계기로 삼을 생각입니다. 네. 그럼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부분이 무엇인지 한 번 더 간단하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당진은 산업 발전으로부터 소외됐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민들은 개발, 발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 결과는 당진에서 전국에서 가장 기후 조건이 좋지 않고 생태 환경이 파괴된 지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진에 있는 이러한 생태 환경의 오염, 파괴,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 여러분들께서 좀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특히 당진 같은 경우에는 화력발전소가 있습니다.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엄청나게 많은 철탑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송전 철탑이 있는데요. 그 숫자가 무려 528개나 됩니다. 1년에 5개씩 해체한다고 치면은 100년이 넘게 걸립니다. 송전 철탑으로부터 보는 피해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가 큽니다. 송전 철탑이 지나는 곳에는 짐승도 키울 수 없고 농사 짓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모든 피해가 경제적 피해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땅값 떨어지고 쌀값 제대로 못 받는 건 둘째치고 그 송전철탑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각종 암, 원인 모를 병으로 고생하다 죽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병에 고통받고 희생당했는지 숫자로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진에서는 더 이상 송전철탑이 들어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당진 시민 모두가 나의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송전철탑이 소들섬에 들어선다고 해서 그걸 계기로 당진 시민들에게 송전철탑 건설
반대. 더 이상 당진에서는 송전철탑은 안 돼. 라는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더 많은 분들에게 공감될 수 있고 그래서 당진에는 진짜로 송전철탑이 들어서지 않는 그런 당진으로 만들고 싶고 그것을 현재 있는 송전철탑도 하루속히 뽑아서 해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많은 분들의 시민 여러분들의 공감 그리고 동참을 기대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또 시청자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따로 있으실까요? 뭐 지금 소들섬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새들의 천국이고 그 새들과 함께 사는 인간에게 어떻게 쉼터, 힐링의 터전으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은 이런 자연 자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진시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이 천연의 호수, 자연스러운 동식물과의 교감 이런 것은 인공적으로 우리가 무슨 공원을 만들고 호수공원을 만들고 그 이상 몇백 배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교호 소들섬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소들섬을 지키기 위해 주민들이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 주민과 당진시 또 한국전력이 함께 논의해서 현명한 해법을 찾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